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두두두지 도도돈지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두두로 갈까요? 네. 오늘은 두두두로 두두두님께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라면서 더빅스쿨에 올려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살펴보면요. 수도권 4년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학점은 나쁘진 않음이라고 쓰셨습니다. 토익은 850점을 따셨는데 유효기간이 현재는 만료됐고요. 이 밖에 커말 2급 자격증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일반 사무직에서 1년차 근무 중이라고 하시네요. 이 밖에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매일 야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직딩입니다. 유유. 작년 1월에 취업을 해서 1년 겨우 채웠어요. 취업이 어려운 요즘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건 사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곳을 더 다녀야 할지 매일 고민입니다. 이유는 업무량은 많은 데 비해서 물경력이 될 것 같아서인데요. 서류 작업을 하는 단순 노동부터 해서 매일 100건, 몇백 건의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분석하는 이런 단순 노동부터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대기업까지 바라지는 않는데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에 작은 회사를 들어왔는데 퇴사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곳을 준비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퇴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을지,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업무가 단순 작업이라도 경력에 문제가 없을지가 고민이에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사무직 1년 차이신 두두두님의 사연을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스팍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평가해주세요. 네, 일단 정량적인 스펙만 놓고 보면 좋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좀 구직시장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상향 평준화된 많은 경쟁자들의 스펙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놓고 봐서는 조금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만 1년이긴 해도 지금 사무직으로 근무를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 경력을 계속 쌓아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 두두두님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로는 스스로 느끼기에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는 물경력이다, 이 도움이 될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3개월, 5개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체험형 인턴이나 청년 인턴들에 비해서 보다 좀 더 이 조직의 정규 구성원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잘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량적인 스펙을 쌓는 것 외에 이직을 희망한다면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어필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말씀 말대로 이제 중고 신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저기 지원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정성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토익 점수나 커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익은 지금 사실 만료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 안 보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고 본인이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익 점수를 안 땄다? 그리고 지금 또 계획란도 지금 현재 공란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가장 문제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요소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고민을 안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직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지 못한 스펙이라 생각해요. 스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직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세스 안에서 목표지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스펙화되는 건데, 그런 목표지향적인 것이 단순히 이직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스펙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지금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따로 뭔가 이직 준비를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까 또 퇴사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량은 많은데 물경력이 될 것 같다라고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 이직 고민하시는 분들 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맛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사전적으로 이게 물경력이고 반대로 그럼 저게 불경력이라고 나누는 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반 정도 따라져 있을 때 누구는 이걸 보고 부정적으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기도 한편, 또 누구는 긍정적으로 야 반이나 남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로 저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적어주신 내용들만 보더라도
뭐 물경력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불경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적어준 내용 중에 뭐 단순 그 반복 업무, 매일 몇백 건의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분석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직접. 그런데 이걸 보면 그 일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께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산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입력하는 그 수준만큼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쌓였겠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직장인들은 어딜 가나 컴퓨터, 문서 작업, 이 서류 작업 이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을 남들보다 다른 사원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에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시간만큼 다른 업무에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다거나 다른 지식이나 혹은 역량 혹은 뭐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강조할 수 있는 어필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두두님께서 자신의 경력을 단순히 물경력이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일 자체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갖고 있는 내가 능숙함이 다른 어떤 요소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는 게 하나의 또 경쟁력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실 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꾸미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력이라는 것이 맞쌤 말대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실 어떤 직종에서 몇 년 동안 일했냐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에서 5년 일했으면 무조건 뽑아야 될 대상인가요? 마케팅 직무로 이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내용 안에서 단순히 직종의 기간으로서 바라보고 그냥 단순 반복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결과물, 유의미한 것들을 창출해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현재 업체 관리를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업체 관리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기업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계지향적인 요소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업체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실수라든지 오차라든지 하는 것들을 줄여나간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본인만의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매일 몇백 건의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바라봤는데, 이 소규모 회사에서 업체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ERP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다른 기업들의 ERP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성들을 하나 둘씩 찾아간다면은 이게 단순히 반복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스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방향성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은행으로 들고 싶은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텔러 직군이라고 해가지고 입출금이라든지 공과금, 카드 이런 것만 하는 직무가 존재해요. 근데 그런 직무만 오랫동안 수행했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행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 반복 노동을 하는 와중에 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한 친구들은 정말로 직군이 전환되기도 해서 나중에는 대출 업무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의 지난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 두 분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경력을 좀 어떻게 포장을 하고 또 다음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퇴사를 하고 취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이직 준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게 나을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마피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피셜. 일단 지금 이분 스펙을 보면 수도권 4년제 경영을 전공하셨고, 학점은 뭐 본인이 평가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만료되긴 했지만 토익 850점 정도, 850점. 그리고 커말은 2급 보유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써주신 이 하고 싶은 말의 어투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 분에 대한 성향, 개인적인 좀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 잘 순응을 하고, 그리고 크게 모나는 거 없이 그냥 다툼 없이 남들과 잘 지내는 좀 중간지향적인
무난한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닐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동안 해왔던 내용대로 정량적인 스펙이든 필기시험 준비든 그냥 어느 정도 남들이 하는 만큼 준비하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음에 다시 하지 뭐 라는 식의 좀 느슨한 준비가 이어질 것 같으면 절대 그만두지 말고 그냥 지금 회사에 붙어 있으면서 근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와 건쌤이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 스스로 보시는 그 물경력이 불경력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고 퇴근 후에 한 2~3시간씩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뭐 토익 성적을 올리거나 자격증을 좀 더 따거나 필기 공부를 하거나 라는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진짜 이번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승부를 한번 걸겠다, 배팅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제는 나와서 타이트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오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제가 판단했을 때 기존의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5시 반에 일어나서 네.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유의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참조해서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좀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쌤의 의견 어떨까요? 지금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목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잡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퇴사는 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밖은 진짜 정말 무한 경쟁이거든요. 아무래도 고용 한파가 좀 더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무한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만의 어떠한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력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고 신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년짜리 경력으로는. 근데 이런 1년짜리 경력만으로는 지금 현재 신입들과 대비했을 때 정량적인 요소들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정량적인 요소를 채우려고 하면요. 아무래도 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토익 시험을 보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을 따려고 하더라도 응시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다니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정량적인 스펙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놓은 상태를 만들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막막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야근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박람회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공기관이 됐던 아니면 대기업이 됐던. 그래서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같은 것들을 시청을 하시면서 아 내가 원하는 직무가 이 직무였구나. 그리고 이 직무에서 필요한 스펙이나 요건들이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확신을 얻고 본인이 그것부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스펙들이 다 갖춰졌을 때 저는 과감히 퇴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직이 확실히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야근을 시달리고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면접을 보러 다닐 수 있을까요? 면접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갑자기 휴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눈치가 보일 거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정량적인 요소가 확신이 갖춰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퇴사를 결심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퇴사는 일단 내가 좀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하시라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두두님이 지금의 스펙으로 만약에 회사를 나오셔서 100% 이제 뛰어드실 수 없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도로의 준비를 감안해서 이직을 한다면 목표는 어느 곳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마쌤? 저는 뭐 공공기관 과거에도 공공기관이셨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공공기관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에 보유하셨던 토익도 850점 정도라는 건 공공기관에서 만점을 보통 이제 뭐 900점 이상인 곳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 그리고 일단 영어 말하기 점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말하기 점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기업, 뭐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면 보통 그게 1순위인 친구들은 말하기 점수가 있는데 뭐 만약에 만료가 되셨으면 만료라고 쓰셨겠지만 아예 없는 상황 그리고 뭐 커말 2급 정도 딴 사실에서 유추해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취준에서도 아마 공공기관을 노리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마피셜로 말씀드린 본인의 성향에도 좀 단순 반복 업무지만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가 어떻게 보면 나아질 수가 있는 조금은 공공기관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준비하셔라 라고까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피셜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오늘 마쌤 촉이 그
명탐정 찬한 쌤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신데요. 네. 이건 쌤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이 단순 반복 노드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입력하고 업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기업들 중에서도 뭐 구매 쪽이나 경영 지원 쪽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업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영업적인 업체 관리라기보다는 분명히 본인이 그냥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컨택하는 일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 쪽이라든지 구매 쪽 직무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마쌤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에도 분명히 TO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노려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목표 설정하는 데도 좋고 이직 준비를 동시에 병행하는 데도 굉장히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두두님을 위한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응원이라기보단 야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실 야근은 어느 직장에나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이 두두두님의 모습을 응원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쌤도요? 지금 야근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고만 얘기되어 있지 뭐 주말 출근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자는 것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좀 이제 컨디션 조절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가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본인도 그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다녀라. 두두두님한테 해주신 조언인데 왜 제가 뼈를 맞은 것 같은지?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쇼쇼님이 더 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식품 기업을 희망하는 분인데요. 학교는 수도권 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점 3.5점, 토익 870, 토스 7. 자격증으로는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컴활 2급이 있고요. 대외 활동으로 대기업 식품 제품 관련 서포터즈 3개 활동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 식품 계열사의 공장, 생산 라인, 품질 관리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졸업이 코앞인 대학생입니다. 보통 과에서 졸업하면 영양사로 취업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TO가 더 많이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유유유. 방향을 전환해서 품질 관리 쪽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은 본사를 목표로 한다면 경쟁이 많이 치열할까요? 본사로 배치받기는 힘들 것 같아서 생산 라인을 목표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경험만 있고 인턴 경험이 없는데 상반기는 신입보다는 인턴을 메인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점점점 물음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영양학과 전공하고 또 식품 대기업의 품질 관리 직무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한 아이디 쇼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스펙 점검부터 해볼까요? 맞쌤? 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두두두님과 비교했을 때 토익 점수는 비슷해요. 하지만 말하기 점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토스 레벨 7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일단은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대기업, 사기업 쪽을 원래 지원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식품 분야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죠. 전공부터 해서 관련 자격증, 그리고 서포터즈 경험 역시도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식품 관련된 기업에서 수행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체에서의 인턴이나 계약직 경력이 없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 식품 영양학과에 좀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근처에 레스토랑이나 뷔페 같은 데 가서 주방에서 우리 식자재가 어떻게 입출고되고 유통이 되고 보관, 관리되고 조리가 되는지 이런 것만 봐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인턴이나 계약직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바로 하시는 게 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좀 품질 관리를 희망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식품 산업기사에 머무르고 있다. 식품 기사가 아직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아쉽게 느껴야 된다.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향은 명확하지만 원하는 직무에 비해서 자격증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 기사 자격증이 좀 필요해 보인다. 관련 회사 서포터즈 경력은 높게 좀 평가하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건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스펙적으로는 뭐 토익이라든지 토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이런 자격증들 취득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품질 관리도 하고 싶고 영양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사실은 두 쪽 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위생사만 가지고 있지 영양사 관련 자격증은 조금 부족한 것들 하시고요. 말씀 말대로 식품산업기사는 갖고 있지만 기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양쪽 모두 투 트랙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쪽 모두에서 좀 더 스펙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력사항이라든지 수상 경력, 대외 활동에서 대외 활동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턴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석박 친구들도 같이 경쟁을 하는 경쟁 직무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본인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학사 출신이지만 석사나 박사처럼 더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보다 나는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더 많다라는 걸로 어필할 때 좀 더 현실성 있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턴 경험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인턴 경험까지도 추천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희망하고 계신 게 대기업 생산 라인 품질 관리 직무입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 본사를 가고 싶어서 이쪽을 희망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쇼쇼님이 말씀해주신 이 대기업 본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또 과거에 식품회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롯데제과에서 있으면서 한 2달 정도 영등포 공장이랑 양산 공장에서 실제 생산 이 라인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실제 품질 관리 선배님들이랑 자주 뭐 밥도 먹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 지금 업무 환경을 보면 보통 생산 공장 내에 존재하는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주요 업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생산되는 제품 중에 임의로 샘플을 좀 가져가서 품질 분석하고 체크하고 보고서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세요. 그러다가 실제 예를 들어 제과라고 하면 선유도에 있는 본사에는 어떤 정기 회의라든지 업무 보고를 할 때 외근을 나가시는 편이지 원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사는 생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아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에서 품질 관리로 좀 TO가 적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 네. 오히려 그럼 저는 영양사보다 품질 관리가 경쟁이 더 심하다고 보거든요. 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그렇죠. 혹은 건설사에서도 병원. 식수 인원이 있는 그런 곳에서 채용 TO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반면에 품질 관리는 조금은 식품 제조 기업에 한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경쟁이 심하실 텐데 좀 이것도 TO도 마찬가지로 좀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영양사 vs 품질 관리라고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영양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으면 수월했지 품질 관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까요는 좀 아닌 것 같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쌤도 말씀해 주세요. 진짜 맞쌤이 저도 뼈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QC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특히나 지금은 아무래도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으니까 식품 계열사 비슷한 곳에 품질 관리로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적은 TO에서 경쟁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박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양사를 너무 TO를 적게 보고 되게 뭐 미래나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우리 급식 선생님들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병의원 아니면은 공공기관 하다못해 기업체까지도 사실은 사내에 그런 식품을 이제 납품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들마다 각각 다 파견 영양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견 영양사들은 이렇게 삼성 웰스토리 같이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파견을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아요. 보통 00명에서 최대 많게는 000명까지 가는 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쌤 말대로 TO적인 측면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양사를 좀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진짜 본사 직무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품질 관리 직무가 아니라 다른 기타 직무를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연 중에서 이제 쇼쇼님이 아직 인턴 경험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서포터즈 경험만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신입이 아니라 이제 메인을 인턴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셨습니다. 쌤들은 좀 어느 쪽에 집중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쌤? 저는 이거 근데 보면서
엥이라는 생각이 사실 엥? 들었어요. 이 왜요? 품질 관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상반기인데 기회가 열리는 대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아니라 다 지원하는 건 맞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품질 관리 직무를 그냥 계약 기간이 정해진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으로 뽑는 데가 있나 싶거든요. 가물가물 제가 잘 모르는 건가 싶은데 아마도 인턴이 뜨더라도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뽑을 거예요. 그냥 네. 신입과 똑같은. 실제로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선배님들도 뽑을 때 인턴으로 뽑는다면 품질관리 그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들어오셔서 실습 2개월, 3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 전환이 됐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년 인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잘 제가 알기로는 기회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 고민은 뭐 저는 이번 상반기 지금 당장 닥쳐있는 상반기에서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뜨는 건 일단 다 지원하자까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다. 일단 뜨는 대로 다 지원을 좀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하겠다라는 욕심은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맞쌤 말대로 반반씩 지원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맞쌤이 이제 품질관리 직무로서 인턴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 뭐 못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턴을 지원하는데 품질관리가 안 떴다고 그냥 품질관리 직무 인턴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품질관리 직무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연관되어 있는 인턴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식약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식약처 산하에 이런 식품위생 점검을 다니는 계약직이나 인턴을 뽑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그게 잘 되어 있는지, 혹은 지적받은 사항에 있어서 잘 고쳐졌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인턴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왜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위생 점검이겠죠. 그리고 그 위생 점검은 사실 품질관리 직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연결고리를 갖는 인턴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반기가 곧 있으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턴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상반기가 진짜 도입이 됐고 내가 지금 지원하고 싶은 직무라든지 기업이 떴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렇게 공채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